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4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JIP 엔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JIP 엔터 오늘 또 이제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왔습니다. 146,600원. 증시가 뭐 조정을 거치고 어떻게 저떻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JIP는 다시 고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엔터주가 이제 주도를 했다가 눌림 주고 다시 좀 반등을 하는데요. 로봇 쪽은 그렇게 반등을 못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쪽은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네 쪽의 움직임을 이제 체크했을 때 항상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기관 투자자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JIP 쪽을 보면 이제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제 좀 빠질 때마다 이제 계속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해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네이버는 그동안 계속 팔다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하락폭이 카카오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카카오는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또 지금 뭐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이슈가 나오면서 또 밀렸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도 계속 순매도가 좀 이어져 왔고요. 이제 이 기업들이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신저가를 낼 만큼 실적이 안 좋고, JYP는 이 지금 2만원짜리 코로나 때 2만원 갔던 주식이 14만원 올라갈 만큼 정말 실적이 어메이징하게 좋아졌느냐, 일단 숫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들을 보면 여기 2022년 매출, 2023년 매출, 2024년 매출 이제 쭉 매출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한 1,500억, 2,000억 매출을 하다가 이제 2배 정도 늘어났네요. 이익은 2022년에 1,000억 찍다가 한 1,600억, 한 30%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60%고, 전체적으로 2024년 뭐 올라가는 변동성이 막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2배 정도, 60%에서 2배 정도, 여기서는 별로 크지도 않고요. 그러면 실적으로 뭐 이익이나 매출이 막 10배, 20배 올라가는 건 아닌데 2만원짜리가 이제 7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가가. 왜 도대체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제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금 4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보시면 한 4, 5만원 할 때 20% 정도, 지금 한 3, 4만원 할 때 20% 정도였거든요. 지금 47%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이 사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기업이 어메이징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돈으로 찍어서 올린 거죠. 예. YG엔터는 지분율이 지금 보시면 좀 계속 이제 회사가 뭐 이슈가 있고 뭐 나빠졌다가 이제 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SM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좀 외국인이 이제 사 올린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보시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한 46% 정도 외국인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47에서 46으로 줄어들죠. 48에서 또 46, 네, 거의 50에서 지금 2022년 10월 작년은 50%대, 53%대, 네, 54%대, 56%대.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창 좋았을 때 지분에 비해서 지금 57%에서 현재 얼마죠? 46%, 거의 10%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될 거예요. 지금 25%대, 26, 28, 30, 31, 33, 34, 뭐 이 정도, 34.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쭉 포트를 이렇게 보고 전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업황을 쭉 보고 돌아와 보면서 파는 종목과 사는 종목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딱 구별이 되는 거죠. 라인을 쫙 끄면 사는 쪽과 파는 쪽 이렇게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파는 쪽은 지금 계속 신저가, 네, 사는 쪽은 현재가 유지나 신고가, 네, 기아차 뭐 이런 것들. 기아 죄송합니다. 기아.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얘네들은 다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외국인 수매수. 그러니까 실적이 2배, 3배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거나 10% 20%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면 주가는 2배, 3배 올라가 버리고 실적이 한 10% 20% 빠진다 그럼 2배, 3배 그냥 신저가 나오는 그런 지금 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돈의 캐파는 한정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신규 자금이 없는 거죠. 자, 은행 지금 전부 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은행 이자가 높으니까 돈을 이미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예금한 거를 깨서 주시장으로 좀 가져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신규 자금이 들어왔는데 공모펀드 우리 이제 펀드 가입합시다. 펀드 시장도 지금 다 망가졌어요. 펀드 계속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특정 섹터 특정 부분 어떤 돈이 들어올 만한 사모펀드 지금 사모펀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 시장 주식 시장 좋나요? 온통 지금 주가 조작 주가 사기 이런 걸로 온통 난리 부르습니다. 개인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용을 해야 되는데 신용도 하지 말아요. 신용도 하지. 지금 CFT 계좌 다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좋은 거 팔아서 좋은 거 사는 거죠. 엉덩이 살 떼서 코에 이제 붙이는 거. 나 얼굴만 예뻐지면 되니까. 얼굴에 지금 얼굴만 계속 그냥 영혼까지 털어서 지금 얼굴만 딱 지금 예쁜 것들만 삼성전자 기아차 실적 나오는 것들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밸런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가 유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골고루 주시장이 이렇게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편식되어 있는 거죠.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은 너무 지금 잘 나가는데 너무 고가에 팔리는데 지금 연근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감자 이런 이제 약간 맛이 없는 아이들은 완전 찬밥 신세인 거죠. 아무도 안 먹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먹는 게 아니라 완전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거 팔아가지고 고기 반찬 사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끝이 지금 어딘지 좀 올 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도대체 끝이 어딘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니까 금리 시장 어떤 유동성의 흐름 뭔가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금리의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변화, 미국 경제 변화, 우리나라 경제 변화 경제의 변화가 이제 먼저 생겨야 되겠죠. 돈으로 먼저 경제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경제가 바뀌어서 돈이 바뀔 것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낮춰서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해야 될 것이냐.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금리가 고금리인데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경제를 이제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도 괜찮은데 물가도 안정되고 있는 거죠. 금리를 굳이 변동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엔데믹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금리 돈의 움직임을 조금 먼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가 소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시장은 또 중국 관련주들은 다 또 감자 불량 감자 수준입니다. 주시장이 지금 어떤 이 가장 큰 돈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어떤 기업의 주가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전망성이라든지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그들의 어떤 수급 트렌드 보십시오. 네이버 매출 영업이익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안 좋습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카카오인가요? 네이버 맞나요? 카카오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매출도 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YP만 매출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닌데 JYP만 매출 이익이 좀 더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팔아서 저걸 사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이제 더 급등을 해버리고 얘는 더 급락을 해버리는 신저가 가버리는 도무지 신저가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보십시오. 카카오 차트 보십시오. 네이버 차트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업의 주가의 차트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또 마찬가지 JYP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주가의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비정상인 거죠. 예, 밸런스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오른쪽 다리는 막 지금 막 근육 덩어리인데 왼쪽 다리는 막 지금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예, 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외국인인데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지금도 뭐 오늘 금감원에서 공매도 뭐 규제 뭐 관련돼서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신용을 매수하려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이 신용을 할 수 있나요? CFT 계좌는 뭐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만 있으면 뭐 현금이 없어도 뭐 담보가 아니어도 뭐 주식을 막 사고 했는데, 내가 JYP 주식이 100주가 없는데 100주를 더 살 수는 없잖아요. 빵인데 내가 200주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니까 나 지금 JYP야. 나 JP 모건이 JYP 아니죠. JP 모간이야. 모간 스탠리야. 나 골드만삭스야. 너 지금 나하고 거래 끊을래? 야, 까불지 마라. 나 맥커리야. 나 공매도 좀 할게. 괜찮아? 주식 내가 좀 빌려야 돼? 내가 꼭 빌려야 돼? 그냥 공매도 할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냥 신한창구, 삼성창구에서 그냥 아이고 어서 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신한투자증권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공매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웃긴 게 매일같이 공매도가 나오는데 공매도 누적 잔고는 빵입니다. 예, 공매도 누적 잔고가 안 나와요. 뭐지 이거? 신기하네. 네, 왜 카카오 뭐 지금 네이버 공매도가 엄청 나왔는데 실적으로 카카오의 누적 잔고는 볼까요 한번? 6개월 동안 카카오 1.3%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보시면 변화가 별로 없죠. 보시면 1.3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에서. 근데 최근 한두 달 동안 지금 공매도의 거래 내역에 또 보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카카오 보면 이게 뭐 보시면 10만 주씩 맨날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통장이죠, 통장. 예, 무슨 말이냐? 오늘 공매도 쳤는데 내일 공매도 매수합니다. 오늘 공매도 치고 내일 또 공매도 매수합니다. 그럼 신한투자증권에서 여기 신한투자증권 뭐 맥커리 투자증권 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좀 많이 흔들렸으니까 이럴 때 이제 가지고 놀 수 있겠죠. 크게 이쪽은 안 나오네요. 좀 네이버. 오늘은 그런 현상은 이쪽에서는 안 나오고 있네요. 롯데지주. 그 다음에 공매도 많은 종목이 뭐였죠? 롯데 관광개발인가요? 네, 이제 요런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거죠. 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지금 50위 중에 상위 1위입니다. 그러면 신한투자증권에서 팔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사고, JP모간에서 팔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사고, 계속 이 물량은 신한투자증권이고 이 물량은 JP모간인데 실적으로는 다 JP모간 물량인 거죠. 다 모간스탠리 물량이고 다 골드만삭스 물량인데 창구만 이렇게 흘려놓고 사고 팔고 하는데 실적으로는 공매도를 미친듯이 했다고는 하는데 공매도 잔량이 변화는 없는 거죠. 예. 그들도 실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일으키면서 뭔가 큰 돈을 벌기보다는 주가를 계속 이렇게 시세를 조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 지금 공매도가 이렇게 매일같이 아니면 두 번째,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게 공매도 잔고가 많이 나오면 나중에 역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으나 벌금 내는 식으로 해서 실적으로 공매도인 척하면서 공매도가 나가지만 아닌 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공매도면서도 계속 불법으로 지금 무차익 공매도를 네이키드 숏셀링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뭐 금감원에서 지금 잡는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는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조사 인력이 뭐 1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주식이 2,800개. 그걸 일일이 다 들여봐서 이제 매일매일 이상한 거 있으면 조사해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공매도 치고 있으신가요? 혹시 공매도 치시는 거 아니세요? 물어보면 네, 죄송한데 공매도 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벌금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되나요? 한 20억 정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빨리 낼게요. 얼마 보셨나요? 한 2, 300원 번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주시장은 그냥 뭐 거의 외국인들의 놀이터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살 때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이걸 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 뭐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뭐 지금 통정 거래냐 불법 거래냐 자정 거래냐 임의매매냐 뭐 이런 것들을 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눈치껏 외국인이 사는 거 따라 사는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 파는 거 그냥 팔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단순한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센세이션하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펀드 시장이 뭐 바이코리아 펀드처럼 이런 게 왕창 나와서 뭔가 누구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뭐 박현주처럼 대한민국 주시장을 막 이렇게 왕창 사는 거, 아니면 뭐 코스피가 지금 MSCI 지수에 편입돼 가지고 선진국 지수 편입돼서 수천억이 돈이 들어온대 미리 알고 지금 삼성전자나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200 상위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편입시켜서 완전 붕 띄워줄지 뭐 이런 것들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어떤 이 방향을, 이 트렌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걸 뭐 여러분들이 다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바뀔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 바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데모를 하면 안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힘들지만 네이버, 카카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겠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교체하고 뭐 전략적으로 환승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잘 못해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해안이 생겨서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를 팔아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사서 2배, 3배, 지금 JYP 그러면 에코프로 BM 이런 걸 사야 되나? 삼성전자 사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지금까지 저거 올랐는데 외국인 계속 사고 있다니까, 저 신고가 가니까 저걸 사서 10% 수익 내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맞나?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맞나? 계속 아마 1000번, 2000번 고민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1000번, 2000번 했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확신이 안 쓰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신이 서서 이제 바꿨는데, 이제 또 네이버, 카카오를 과거에 그렇게 바꿨던 거죠. 17만원에 카카오 사고, 네이버도 40만원에 샀는데, 지금 반토막 나서 둘 다 팔았는데, 또 내가 그 멍청하게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는 JYP를 13만원에 사서 또 반토막 나고, 에코프로를 90만원에 사서 또 반토막 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가만히 있자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 여러분의 판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계좌니까, 여러분의 돈이니까, 여러분이 모아온 돈인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없고, 오로지 본인만이 책임지고 본인만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판단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근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로 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라는 결론, 나는 이제 생각으로 결론을 내면, 그러면 의외로 답이 이제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요 회복을 해서 돈을 네이버 카카오를 팔아서 돈을 벌면 정말 행복해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팔았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됐다. 이제 나쁜 케이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팔고 요렇게 샀는데 요게 올랐을 때 행복, 요게 떨어졌을 때 행복, 불행,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행복, 불행, 요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쭉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그러면 아마 좀 답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힘들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도 또 AI 쪽 어떤 그런 시대가 또 오면 분명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힘내시고요.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는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 목적을 잘 살려서 최종적인 판단은 어떤 판단이 더 행복해질까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